자,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블로그를 통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순매수는 3분기 초반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인하나 철폐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외 달러 위안 환율이 낙폭을 확대해 장중 0.71%까지 밀려 6.6539 위안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책임자는 미국 경기 침체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 수준은 얕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설계업체 브로드컴이 시가총액 400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VM웨어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밤 VM웨어의 주가는 24% 급등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 언급에 따른 위안화 강세 소식부터 한번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도 우호적인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흥국 시장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거리 아닙니까? 네, 자,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만약에 관세가 인하된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된 제재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로이터에 따르면은 지금 방일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현 정권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지난 정부가 부과한 제재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 행정부가 부과한 이 보복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침이 상세한 보고서를 지금 벌써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 이 40년 만에 기록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중 보복 관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미 벌써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선거에 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관세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중국도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봉쇄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관세가 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의 정책이 서로 우호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둘 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안화 달러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던 미 연준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급격하게 평가절하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 평가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6.8까지 찍었다가 지금 6.6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달러 지수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모습인데요. 급격하게 절상을 하던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것이 10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것을 더 뚫고 올라갔으면 상당히 걱정스러웠었겠지만 지금 빠르게 내려와서 102 수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달러의 약세, 위안화의 강세 추세가 예상이 된다면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흥국 시장 그리고 제조 강대국인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달러가 만약에 약보합세로 가게 되면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대표 지수의 매력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상승 여력이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16%, 심천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8% 수준이 나타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 어제 애플이 급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전체적인 대부분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서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대부분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비관론 소식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은 물론 이제 재계, 또 백악관 참모도 방송에 출연해서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경제 비관론이 좀 우후죽순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본부장님은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고 보시는 편인데 이 비관론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월가는 물론 재계에서도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서 미국의 백악관 참모도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 비관론에 대해서 지금 각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스 디스 백악관 NEC 위원장이 발언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걱정을 하지만 항상 그런 위험은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 디스 위원장의 말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백악관 국가 경제 미국이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미국 경제 회복세가 보였던 이 시기에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 시기로 향하는 어떤 전환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소기업 업계라든지 대부분의 정계 쪽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600개 이상의 중소형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내년 매출이 증가를 할 거라고 보는 경영자는 크게 낮아졌다. 61%대로 떨어졌다. 2년 전에 79%였으니까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인력 부족, 금리 인상 등이 기업인들의 전망을 좀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소비재, 서비스 업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 지금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걱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차트를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 나와 있는 빨간 선이 지금까지 S&P 500의 하락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경기 침체가 아주 세게 있었던 때와 비교를 하면서 아직 이제 겨우 뭐 3분의 1도 안 왔다. 앞으로 한참 더 빠져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지금은 미국 증시를 S&P 500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이 센티먼트, 지금 신뢰지수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59.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이 50대가 보였던 시기, 60 밑으로 떨어졌던 시기를 보시면 다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경기 침체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뭐 30%, 50%더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견은 이는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의 여신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9%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JP 모건 얘기했던 내용도 보고 있으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은행권의 이익이 늘어나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2%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
경기 관련된 지표를 봤었을 때, 즉 뭐 경기 선행 지표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체계적인 붕괴, 경기 침체 이럴 가능성은 너무나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할 만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 지수들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봤었을 때 두 자릿수의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동성이 있을 때 투자 기회를 살려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뉴욕 증시 간밤의 훈풍을 국내 증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동안 이어갈 수 있을지 전략 좀 짧게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거의 95%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런 실적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또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지금 1, 4분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인 저평가 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에 뒷받침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따라서 높은 ROE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투자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